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빠르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2023년도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447억) 맞죠? 여기서 지출이 38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85.3%가 이제 지출이 됐어요. 집행률이 2023년 집행률이 85.3%입니다. 그리고 2월액이 5.9%. 근데 2022년도가 세출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죠? 없었죠. 160억이었었거든요. 지출액이 120억, 74.8%, 2월액이 18.6%, 집행연액이 6.6%가 나왔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집행률은 조금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준공기간 미도라든가 이제 특히 이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때 이제 집행을 못해서 아마 집행률이 좀 높지 않습니다. 예. 다른 실국소도 이제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항상 이제 지적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률을 좀 높이고 2월액을 좀 줄이라는 요구를 저도 뭐 결산검사 같은 걸 해보지만 10년 내내 결산검사 보고서에 올라오는 게 2월액 줄이라는 건데 계속 2월액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택과 예산이 2022년도보다 주택과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가 맞죠? 예, 주거복지팀이 이쪽에 새로 오는 바람에 좀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주거복지팀. 네네. 그 2022년도가 34억이었는데 2023년도가 342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몇 프로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주거복지팀 업무면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290억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10배가 늘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액도 상대적으로 주택가가 많아요. 그렇죠? 그 254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주거복지팀 넘어온 거. 그렇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산액이 30억이었는데 11억이 이제 2월이 됐어요. 이거 불용된 거예요, 뭐예요? 2월 된 겁니다. 이거. 2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죠. 예, 국비 지원. 전액인가요? 매칭인가요? 매칭인가요? 매칭 사업입니다. 예. 몇 대 몇 매칭이죠? 9대 1입니다. 9대 1이요? 예, 우리가 맞습니다. 10%인가요?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집행률이 36% 정도, 경기도가 36%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이런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그 코로나 때 이제 시작된 그 예. 업무인데
이게 지금 이제 청년에 대한 그 지원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못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시법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말씀드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게 또 다시 또 사업이 연장되는 사업이다 이게 보니까 충분히 이제 100%가 다 집행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권장해야 될 사업이죠. 하지만 경기도 평균 36%밖에 집행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서 다시 내려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2022년도에도 이게 명시효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좀 청년에 대한 좀 완화시킨다고 하면서 같이 지금 현재 사업을 연장하는 과장님께서 지점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적정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네.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업 목적이라든지 뭐 용도, 뭐 추진 계획 등을 잘 살펴서 해당 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게 이제 예측이 잘 안 돼서 그죠? 불용액이나 2월 예산액이 너무 많아지면 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2023년도 성과 보고서를 이제 도시주택국을 보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관위원회 심의 반영률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100%라는 이 심의 건수의 뭐 반영 결과 수 심의를 할 때 반영을 다 하겠죠. 그렇죠?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그렇죠? 예, 그 심의 의뢰가 넘어온 거를 저희가 이제 경관위원회 개최한 거에 대한 그 비율로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경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전부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의 올라온 거는 전부 다 반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안건에다가. 그렇죠.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100%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성과 보고서를 뭐하러 작성을 합니까? 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과 보고서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네. 보류나 부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전부 심의 안건 건수가 100건이면 실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것도 100건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하러 여기다 성과 보고를 해서 왜곡 전달을 시키냐는 얘기예요.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해서 반영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지표 설정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거만큼은 다르게 이 과업 지시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가 성과 지표가 3개가 있고 달성 지표가 2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달성이 안 됐는데 보면 통복 일수문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의 행정 절차 지연. 이거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 단지 이제 요건은 이제 저희가 그 경기도에서 이제 하천 관련된 정비계획에 네. 이제 협의 사항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사항이 좀 지연됐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2023년도 미집행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평택시 실국소 전액 미집행 건수가 한 70건 정도 돼요. 3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도시주택국에 하나가 있어요. 건축허가과. 그렇죠. 5,300. 이게 뭐 2월 대구 그런 것도 아니고 국비 사업인데 이거 100% 국비 사업입니까? 그 기존 건축물의 화재 성능 개선에 대한 그 국비, 도비, 저희 시비 매칭 시비. 사업인데요. 왜 이게 이제 전액 다 불용 처리가 됐죠? 네, 이게 이제 그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코드하고 저희 예산 세우는 거하고 이게 그 매칭을 할 수 없는
그 전산상에 매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부득이 전액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 초에 지금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무슨 전산상 오류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 우리 경기도 지자체의 전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그 요건은 이제 저희 우리하고만? 도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코드가 그 합쳐질 수 없는 그런 걸로 됐다는 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는 뭐 어디서 실수? 저희가 이제 이걸 인지를 못한 상인 걸로 우리 평택시에서? 예.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네,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인데 네. 하다가 이제 못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전액 도에서도 다시 요거에 맞게 다시 세워줘서 아니 그 해에 당해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네, 이런 실수 단순 실수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주의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감 그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국제화 도시 토양 오염 관련해서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2024년도 3분기에 오염 폐기물을 반출 처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아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LH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이제 고덕동에서 한 현안 사업 설명에서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제 문의하신 바 있고요. 그 LH에서 지금 이제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반출 시기가 조금 뒤로 늦어지긴 하지만 계획에 맞춰서 사업 종료 시한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2025년 3분기에 원 집안에 대한 토양 정화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내년도 3분기. 네, 그렇게 이제 LH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고독 주민분들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 이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해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계시고요. LH에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전달해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추진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고독 국제화 계획지구에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마을 표지석을 좀 해달라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엊그저께 오셔서 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수용을 해서 전체 마을 뭐 40 몇 개 마을이 되는데 네, 네.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대표 마을 선정을 해서 네.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사라진 마을에 대한 향수를 찾고 계시는 그 주민들께 좀 위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제 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 추진은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주민 피해 없도록 주의해 달라. 이거 학교 용지가 전년도에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효성 그 엘크루와 이제 소사 SK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좀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서류가 접수가 돼서 네. 이제 굿모닝 병원에서 이제 병원 부지로 다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접수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요. 예.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 수용하는 거로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 이제 그걸 주민들이 이제 내용을 아시는 거고 해서 이제 민원을 요초로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뭐 저도 지난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무튼 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민관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 관련 분양 관련 민원 해결 뭐 여기 아까 이제 손혜명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불법 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전년도에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불법 유해 광고물 중에서 이제 명함형 그 소위 얘기는 찌라시 뭐 이런 그 야간에 그 유흥 그 명함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어린 그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님이 지나가는데도 이런 불법 행위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조금 더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야간 단속반을 그 작년까지는 그 본청만 운행했었는데 예. 올해는 저기 송출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정동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명예감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거보상제를 할 때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현수막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일반 수거보상제는 명함형까지 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그쪽 아까 명함형까지도 많이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는 명함형 상태가 불법 되겠습니다. 광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잘못되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침체될 수 있는 그렇죠.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그 지역을 방문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책을 잘 강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정보과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민 그 시에서 이제 그 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매년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 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구 선정은 우선 2012년도에 특별법 제정 당시에 네. 저희가 1순위부터 5단계 나눠서 이제 매년 지구 선정을 하면은 경기도랑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할 지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주민 민원이 먼저 해달라. 그의 지구 설정에 관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집행부가 이제 주관하는 사업지구 내에 재조사를 한 후에 네. 조정금을 이제 지급하잖아요. 네. 뭐 늘어나면 환수하고 예. 그렇죠. 네. 줄어들면 11호에 지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뭐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개인 경계 측량 후에 네. 늘어나는 거야 뭐 모르겠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그 오차 범위 바깥에까지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 뭐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현상이긴 하겠지만 억울한 점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그런 걸 건의를 못하고 피드백이 이렇게 빨리빨리 내려오질 않습니까? 이런 지금 부분은 저희 저는 작년에도 질의를 네. 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세금 부서 네. 협의 결과 5년치 감면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5년치 감면해 주십니까? 네,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도로명 주소를 LED 도로명판 설치 사업을 전년도에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제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으시고요. 이 거점별로만 좀 하고 있죠, 그 대신. 다는 못 하고.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저 LED 도로명판을 설치를 함으로써 또 뭐 여기 보면 뭐 범죄 예방이라든지 주민 불안 해소에 대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예, 반응도 그렇습니다. 좋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좀 확대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예, 라는 올해도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양성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원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 아니 도시주택국 전체 여기 뭐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세교동의 뭐 개발 사업 뭐 촉구 뭐 용도 지역 상향 요청해달라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거 검토하고 계시죠? 재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네. 예.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 신대동 일대에 여기 철도섬이죠. 철도섬. 교통 철도섬. 그 농업 진흥 지역의 도시계획 내로의 편입 건의. 이런 부분도 그쪽 분들이 땅 소유주들이 철도섬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도를 뭐 종상향 시켜준다든지 뭐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번 뭐 이 충돌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 이거는 적극 뭐 일부 검토해 문제 주시기 있는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재정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중에 아까도 이제 방음벽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 많이 다녀보진 않지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 공동주택이 도로가에 있는 경우에 방음벽이 있는 걸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저도 유일한 현상인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떻게 됐든지 방음벽 문제 때문에 인사사고가 지금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이제 민원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민민 간의 갈등으로만 이렇게 돌려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추후에 이런 돌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르신 지적이고요. 이제 저도 이제 다니면서 외국 다니면서 봤지만 방음벽이 있는데 주택가가 있는 건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어르신 지적 공동주택이 같아요.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도로가 먼저 있었죠. 도로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가 있고 도로 개설이 되면은 사실 방음벽을 설치할 게 아니고 방음 터널을 설치해야 맞는 건데 다 이렇게 돈의 문제로만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할 때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방음 터널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인사사고가 아주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던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이거 아까 성과 지표 달성률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경관위원회 개최 그 심의 내용을 좀 일부 좀 보면 뭐 제가 이건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 재검토 의결이라든지 보류 되는 상황을 보면 이거 최초의 건축 인허가를 집어넣을 때에 미리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설계사 건축사 쪽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다 맞춰서 들어오겠지만 평택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를 해서 한 번쯤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심의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경관 계획이 돼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경관 업체에서 그거를 작성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이제 건축 설계 하는 데서 하면 이제 그거를 건축 관점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조금 용역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건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미리 그런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는 맞춰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 심의 결과 의견 이거를 보면 뭐 재검토 의결하고 하면 뭐 30까지 40까지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데 시간도 걸릴 뿐더러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건축주 뭐 토지주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그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색깔로 이런 도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도색을 하느냐 타일로 붙이지 이런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행위지.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독창성을 부여를 해주셔야지. 네. 이제 그 준 의견을 다 반영하라는 의미로 이제 건축주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건축주가 낸 안이 맞다고 하면은 그거 이제 수용 안 하는 거라서 제시를 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거는 여러 의견을 가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경도 뭐 조경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조경 식재 물량이 부족하니 수목 추가를 도입 요망, 도입 수정 교체 요망. 그 수정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게- 이거 교체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건축주가 심고 싶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시지역에서 그 자랄 수 없는 나무가 들어온 경우에 이제 수정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건축사가 모르겠습니까? 조경 너무 관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실수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현재 유실수로 반영되어 있음 수종, 느티나무 뭐 이런 걸로 심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관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경 전문가가 이제 의견을 준 건데요. 그거. 그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 그분 이야기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어서 죽을 수종을 심지 말라는 의미예요. 나는 감나무 심어서 건축주가 감나무 심어서 2, 3년 후에 감을 따먹고 싶어요. 기왕 나무를 심는데. 근데 느티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느티나무 심으면 과실수도 아니고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나서도.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지 껌껌이 내가 과실수를 심어서 내가 과일을 먹고 싶은데 사과나무 심어서 사과를 먹고 싶은데 왜 다른 나무 심으라고 하냐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그렇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서별 그 상급기관 감사를 많이 받죠. 매년 받을 때도 있고 뭐 2, 3년에 한 번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감사원 감사를 최근에 받았죠. 네. 그렇습니까? 건축 허가과의 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 보조 사업자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적절치 않은 산출 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주의 처분 받은 사실이 있죠. 이게
하자 있는 산출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2023년 6월달 네, 이건 지금 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건? 자체 내부 감사, 시 아니 그러게 감사에서 내부 감사.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제 그 보조금 실제 공사비보다 조금 더 상향된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조 사업자가. 네,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행정상 주의만 주고 회수 작업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렇죠? 기존 적정 예산액보다 산출 내역서를 더 높여서 제출을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왜 회수 작업을 못 하셨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주의 조치만 줬어요. 제가 그 뭐 행정 처리하신 분을 뭐 징계를 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확인이 됐으면 그 보조 사업자로부터 환수 조치를 했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좀 요거는 따로 한번 따로 요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런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제 이제 이런 사례가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적절하게 회수 조치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2023년도 이것도 뭐 자체 감사인 것 같은데요. 2024년도 1월달에 법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입금을 뭐 지연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몇백 원인가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예. 몇백 원이. 네, 그래서 그 오류 내 가지고 이건 뭐 금액은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적은 거야 뭐 이제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금액이 크다 이제 하면 행정적으로도 이거는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이런 거를 늦게 입금을 해서 연체료가 발생이 된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다른 곳보다 좀 많은 걸로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자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까지 올 초까지는 저희가 그 뭐 거의 미분양 얘기가 없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저희가 평택에서 분양되는 데가 지금 화양지구하고 네. 지금 현재 브레인시티입니다. 이제 고덕 이런 데나 끝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보면은 저희가 아마 인기 있는 데들이 고덕이나 이런 데인데 브레인시티 화양지가 외곽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을 때리고 나면 이제 전에는 완판됐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완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어느 정도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미분양하고 있습니다. 뭐 5월 말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현재 한 1,500세대. 1,500세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거죠. 어, 공동주택 짓는 것도 많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 율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요. 해소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해소책은 지금 현재 그 심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미분양 관리적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지. 저희가 이제 뭐 국토부에서 너무 미분양만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 미분양 관리 지역까지 들어가는 그 그렇지 그 데이터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복지구 있죠? 통복지구 다 잘 마무리됐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청산 절차 지금 밟고 좀 있는 걸로 남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민원이 하나 이제 들어온 게 거기가 그 대지 면적이 굉장히 적죠. 전체 대지 면적이. 네, 획지가 좀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 지역으로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볼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주차장 언급도 하셨지만 주차장을 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주차장 연구회에서 주차 연구회에서
외부에 좋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조례에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지만 좋은 기계식 주차장 사례가 있다라면 한 번쯤은 우리도 이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통복지구가 예전에 만드는 지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 환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평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같이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서로 토지주들끼리 마음에 뭐 이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상업 용지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900%? 그렇죠.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상업지인데 왜 거긴 900%고 다른 데는 1,100%냐? 라고 볼멘 목소리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1,100%로 종상향을 시켜주든지 다른 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그 적은 면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행감이 끝나면 한번 개발과장님 저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촌지구 좀 보겠습니다. 수촌지구가 지금 다 보상이 다 되고 지금 한 30여 가구가 보상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의 제기하고 계시죠? 예, 지금 이제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재결 절차 진행 중인 네. 필지들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구를 하는데 왜 불응을 하고 있죠? 시행사에서? 시행사에서 불응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감정평가 결과에서에 대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토지들이 하고 계신데 그 업무를 지금 이제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위임받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일괄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시행사에서 이제 그 토지주들이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그런 위임했다는 위임 서류를 좀 요청했던 사항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상호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좀 이제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는 기한 내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보상을 해준 단가하고 지금 보상을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의 보상 단가하고 차이가 있더라. 뭐 물론 내용은 있겠지만 지금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100% 맞다라고 저는 꼭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보상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토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타당한 의견들은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중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복지구와 마찬가지로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네.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동영상 하나 좀 띄워 주세요. 한번 동영상 한번 좀 잠깐 30초짜리 하나 좀 봐보세요.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여기 어딘 줄 아시겠죠? 금방 아시겠죠? 지제세교지구. 지제세교지구죠. 지금 저쪽 좌측에서부터 쫙 뒤에 먼데 앞쪽 다 보시면 다 아파트촌이고 다 지금 개발이 하고 있거나 완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고 지제역 앞에 최고 핵심적인 자리에 저렇게 지금 통통 토목공사만 덩그러니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조례안 심사 끝나고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20년이 넘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벌써 2번 바뀐 분들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거 빨리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저 동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공익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개발 방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수용 방식하고 환영 환지 방식, 환지 혼용 방식하고 방식 또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개 보면 뭐 수용이야 뭐 보상 다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된 적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9개 그 민간 도시개발 사업 중에 대부분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그 어렵고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조합에서 의사결정할 때 이제 제안했을 때 그런 이제 제안 동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의사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이제 어려운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준공 단계에서 이제 환지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그렇죠. 재산권에 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걸 알고 이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 조합원 이제 조합 형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토지주들이 자기 토지들을 내놓고 또 그것을 단지화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지정권자인 평택시에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수용 통보가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환지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환지 처분의 권한이 조합에 전적으로 지금 부여되어 있죠. 환지 처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다. 이제 환지 예정지 그죠? 지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체분 승인만 이제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강제성이 이제 미약하다 보니까 조합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나 그거를 대행하는 시행 대행사에서 어떠한 이익과 관련해서 이제 환지 처분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환지 처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산권에 그건 가장 재산권이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예상했거나 아니면 인지했던 이제 환지 처분 계획하고 상이하게 결정됐을 때는 그렇죠. 이제 의사결정, 그러니까 조합원이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합원 동의 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지연되죠.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법으로 채비지에 이제 시행사가 이제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이제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편법으로. 채비지 매수해서 공동주택 네, 사업. 그게 사실 편법이죠. 편법. 법률- 완전히 원래는 다 환지 처분이 다 끝난 다음에 공동주택이 올라가야 원래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채비지 예정지에다 그냥 짓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이제 채비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고 집단안지 받은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준공정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화면 좀 하나 띄워줘 보세요. 두 개. 자, 좌측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두 개예요 화면이 지금. 좌측에 있는 거. 준공된 공동주택의 대지권 표기가 된 거예요. 등기부등본상에.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거를 봐보시면 저렇게 빨간 표시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공중에 떠서 사는 거예요. 대지권이 없이 저분들은. 저거는 이제 동삭동이에요 지금. 저 우측이. 그렇죠? 건물 등기만 돼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사는 거죠. 지상권은 내 땅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매매는 가능해요. 매매는 가능하니까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아무 불만은 있지만 크게 말씀들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지권 설정을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요. 뭐뭐 있는 줄 아세요? 일단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제한이 있는 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축 건물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분양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서 대지권이 없으니까 건물의 임차인이나 그 땅 소유주가 그 건물 지금 갖고 있는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퇴거를 해야 되죠. 공동주택 무슨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퇴거를 해야 돼요. 맞죠?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이제 공동주택 들어서는 지구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이제 환지 예정 지정이 되면 기존의 소유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망치는 마련돼 있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긴 합니다. 이게 그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평택에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다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개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소사 이지구 같은 경우가 소사 원래 지금 대지권 없다가 요번에 해결이 됐죠. 예 준공됐습니다. 동삭지구 저 우측에 있는 게 동삭지구. 저거는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예, 있죠.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제세교 거기에도 뭐 지금 모산 영신 모산 이전 영신도 지구들이 그렇고. 다 그렇죠. 이제 다안 준공 안 되고 된 있어요. 지구 내 공동주택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집행부에서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니냐. 대지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요. 중고운전 사용 허가를 하는 걸 좀 엄격하게 해주고 있어요. 좀. 지제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지 처분 뭐 무효 소송도 제기했고 그래서 뭐 환지 처분 환지 재수립하라고 법원에서 판결도 일어나고 해서 이번 달에 뭐 다시 이제 심의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정 중에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지 다 피해 아니냐는 얘기예요. 토지주들이 일단은 가장 큰 피해자이긴 하겠지만 역세권 그 토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이나 또 상업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이 전체가 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또 틀어보세요. 화면. 이건 제가 아침에 그 올라오면서 여기 어딘 줄 아시죠? 그 다음 거 하나 또 이게 굉장히 우회해서 돌아가고 있죠. 지제역 앞에. 그렇죠. 예, 잘 알고 지금 있습니다. 우수관 설치를 하면서 네. 당연히 뭐 우수관 설치를 도로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 도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저게 저렇게 많이 우회도로로 돌 상황이 아니죠. 원래는. 그렇죠? 지제 세계 지구의 원활한 환지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돌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엄청나게 많이 돌아 나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저 왜 저렇게 많이 도는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고 저렇게 많이 돌아 나가시는 거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클 뿐더러 굉장히 쫀쫀한 얘기지만 저 도로 제가 보니까 한 200m는 더 도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최소 한 200m는 더 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뭐 내용은 자세히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일부 그 이제 환지 계획이 정리 안 되면서 그 사유지 사용 제한 때문에 뭐 계획이 차질이 있는 건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200m는 더 추가로 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를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 일본국도 하루에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차? 지금 일단 알고 계세요? 6만 대 좀 안 돼. 6만 대나 교통량 조사했을 6만 대 정도 됩니까? 6만 대 정도. 자, 200m를 우회했을 때 우리가 리터당 1,700원을 가솔린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1,70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리터당 10km를 주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100m당 17원. 17원. 연료 소모량이 200m면 34원이에요. 그 하루 저는 만 대로 체크를 했었는데 국장님은 6만 대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 깜짝 놀랐고요. 6만 대라고 하면은 하루에 638 하루에 1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걸 1년으로 따지면 얼마이겠느냐. 1년으로 따지면 6, 7억 정도의 연료가 그냥 일반 시민분들의 연료비가 그냥 옆으로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굉장히 쪼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일반 시민분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이거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위원회가 이제 6월 20일 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거 관련해서도 또 뭐 일부는 또 이제 의견을 또 다른 의견을 또 와서 말씀하시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있고. 아니, 그렇죠. 당연히 저것도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 지금 참 조율을 해서 중재를 해서 이걸 얼른 해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그 도시개발 사업 아까 쭉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법 40조 뭐 사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여기 보면 시행자는 지정권자, 이제 평택시가 되겠죠. 평택시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국장님 뭐 빼타랑이시니까 아시죠? 원래는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 강제적으로 아까 그런 준공검사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준공검사 나와서 미등기 되고 그런 거 그렇죠? 근데 환지 처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하는 거잖아요. 대지권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거요? 아, 동삭지구? 준공 자체가 안 난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아, 그러면은 공동주택 자체도 준공검사가 안 난 거예요? 사용승인이 된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 그거 했을 때는 환지 처분이 돼야 되는데 환지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 규정 그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그 어떠한 처분을 하셨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전체 개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난 거잖아요.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입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지권 처분이 다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여기에는 강행 규정으로 그 어떠한 처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시 지정권자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필지만 놓고 볼 게 아니고 환지라는 게 거기서 전체 필지에 이제 영향을 아니, 그러면은 미치잖아요. 당초에 그러면 공동주택을 입주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저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했으려면.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은 다 승인을 다 내주시고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혀 뭐 잘못된 거 크게 뭐 예를 들어 뭐 매매가 안 된다든지 하면 난리가 날 텐데 매매는 그나마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준 거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공동주택이 준공검사가 났을 때에는 환지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처분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어서 네. 토지를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을 때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저기 설치가 되고 해야지 이제 준공전 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일정 부분이 이제 기반 시설이 돼야 이제 준공전 사용 허가를 해주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제도가. 예.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는 도시개발 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러면은 이것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별도의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종료가 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갖고 오면 법적 조항에 부합되는 거에 대해서만 인허가 내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저런 대지권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처분 하시면 되죠. 왜 안 하세요?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죠. 그 어떠한 처분은. 저는 이제 그 다른 지구들을 이제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이나 이런 행정 처분 명령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시의를 상대로 뭐 행정 소송도 진행한 바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TF팀 만드는 건 또 안을 또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대장을 좀 만들고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어떤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뭐 특별팀을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좀 올곧게 잘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될 수 있게끔 그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더 있는데 요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책 제안을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 좀 띄워주세요.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58분 했는데요. 화면 좀. 그 그림 화면 하나 있지. 그거 말고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하나 있잖아요. 그림 화면. 요거. 엥? 시간 빼주세요. 이게 저분 때문에. 그 확대. 네. 우측에 지제 세교 지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제역이라고 쓴 데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좌측에 컴팩트 시티 LH에서 지금 발표한 그게 들어올 예정이죠. 맞죠? 지제 세교지구에 또 영신지구에서 부담해야 할 일본국도 지하차도 분담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자료에 어디 감사 자료에도 제가 봤는데 시행을 일본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시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일단 그렇죠. 용역 결과가 또 그렇게 그렇죠. 나왔. 그렇게 나왔죠. 예, 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잘 보자는 이야기예요. 세교 지제지구가 이제 뭐 요번에 다시 재심의하면 이제 탄력 받아서 간다라고 보면 향후에 3, 4년 후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겠죠. 그리고 지제역의 환승센터가 지금 마무리되는 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죠? 2027년? 2028년?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다 지금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복합 환승센터. 컴팩트 시티도 2년 후에 이제 보상하면 이제 조성 사업 이제 시작할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세 군데가 같이 그 역세권에 있는 곳을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지제 세교지구에서 얼마 분담하죠? 350억? 지금 이제 745m 했을 때 이제 350억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영신지구 50억? 100억? 네, 그럼 450억이죠. 450억 적립해 놓고요. 그렇죠? 복합 환승센터를 지면 그 밑에 주차장, 또 광역 교통망 여러 가지 주차장 뭐 해가지고 지하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기 지하차도 700m 할 때는 사실 컴팩시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를 남북 방향 지하가 옳은 건지 동서 방향이 옳은 건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일본 국도 지하차도화 하는 거 하고 복합 환승센터 지하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 그리고 컴팩트 시티에서 단순히 이쪽으로 지제 세교지구 쪽으로 넘어오는 지금 그 고가가 두 개가 있어요. 장당동에서 하나 넘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제역 바로 옆에서 하나 오가는 고가가 지금 하나 있고 세교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팩트 시티가 활성화되면 동서로 나가는 고가를 건설하시겠습니까? 요즘에 고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에 지하화를 같이 해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일본 국도의 지제 세교지구 때문에 강행을 해서 지하차도를 1,0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복합 환승센터 만들고 컴팩트 시티 만들어서 지하화해야 할 필요성을 그때 나중에 느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런 1,000억 정도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그거 다시 허물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감히 말씀을 드리는 지적이시고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세 가지를 연동해서 같이 한번 용역을 수립해 보면 어떨까 정책 제안을 드리면서 제 감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